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전력 질주하는 경주마는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하죠. 거침없이 앞을 보고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분명 눈앞의 결승점이 남들보다 빨리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미래 설계 함께하는 시간이죠. 먼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또 고졸 취업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목요일마다 전해드리는데요. 신세미 캐스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코리아 이 플랫폼에서는 거래처 관리와 구매 물품을 발주할 진행관리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들로 상경 계열 혹은 전산 계열 전공자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MS 오피스 활용 우수자나 MRO 업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6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솔케미칼에서는 업무 지원 분야의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모집 기간은 6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네오위즈에서는 회계 담당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8년 이하의 경험을 가진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상장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했거나 회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림에서는 생산관리자와 R&D 제품 개발 등 총 6개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6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구쌤 또 종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가 좀 약하신데요? 아, 네.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강의랑 이제 미팅이 많다 보니까 네. 목소리가 약간 잠겼는데 괜찮나요? 들리기는?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승구쌤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뭐, 아니, 기분을 여쭌 게 아니라 컨디션을 여쭤봤습니다. 아, 컨디션이요? 네. 저는 지금 이 순간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지만 배가 왜 아파 갑자기? 네? 모르겠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없어지면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 아니, 이런 쓸데없는 여쭤본 게 아닌데 일단 네, 목이 아픈 네. 고쌤과 배가 아픈 승구쌤과 함께 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열띤 시간 가져봤죠. 비즈니스 매너. 이 뭐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하던데 승구쌤 어땠습니까? 일단 그 방송 끝나고 학교마다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가 봐요. 생방송에. 그러면서 이게 애들이 이 소소한 부분을 잘 몰랐는데 어른들 눈높이는 사실 되게 안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되게 잘 설명해 준 것 같아가지고 좋았다고 하시면서 또 더 디테일한 것도 해줄 수 없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작가님께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2부로 오늘은 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따로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냥 한 번 더 이어가는 건 아니시죠? 엄청 많아요. 너무 전곡을 찔렀어? 너무 전곡 찔렀어. 배는 괜찮으시고. 배요? 지금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꾸룩꾸룩 소리가 나네. 자,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소소한 비즈니스 매너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어떤 면접관 분이 이야기를 하시길 이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센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요즘 좀 눈치라 그러나요? 뭐 이것저것 좀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할 일 알아서 잘 하고 또 직장 상사분들께도 이게 좀 예쁨 받는 사원이 될 수 있는 센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쌤들이 보셨을 때 신입사원한테 필요한 센스 뭘까요, 이거? 일단 센스라는 게요, 사실 되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센스는 되게 타고나는 게 강한 것 같은데 아무리 타고나는 거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센스를 기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본질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질이라는 게 상사가 뭔가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일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또는 이 일을 왜 맡기셨을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이 친구가 센스를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좀 위에 방금 말씀드린 거 연관이 되는데 이 업무를 시키셨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무직이라고 쳤을 경우에는
그 직장 상사들마다 원하는 그 요청한 서류 폼의 양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진행했던 서류 폼 같은 것도 미리 확인을 해서 이게 좀 까다로울 수는 있긴 한데 이 상사 같은 경우는 이런 폼, 이런 폰트, 이런 사이즈, 이런 배치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고 서류를 보여드리는 게 검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상사보다 더 높은 상사에게 나의 그렇죠. 상사 이야기를 할 때 실수 많이 하죠. 높임말을 어떻게 써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 네. 저희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거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잘 못 쓰는 이유는 누가 높은지 잘 몰라. 어, 나한테는 다 높으니까. 일단 이게- 서열을 확인. 그렇죠. 서열가는 가면은 조직도가 있어요. 네. 조직도를 가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우선 조직도를 철저히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처음에 가면은 조직도 이렇게 한 장을 줘요. 긴 네. 거를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 다 외워요 사진이랑.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냥 정확히 성함을 정확히 다 불러야 되거든요. 음. 뭐 고종필 부장님, 네. 고부장님, 내가 고부장님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고차장님. 그래서 이름을 그러니까 성함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함을 외울 때 친구들이 이제 이게 대학생들은 돼요, 실제. 네. 근데 학생들은 그냥 다 쌤이니까 교장선생님도 쌤이고 교감도 쌤이고 우리 담임도 쌤이고 다 쌤이야. 그래서 이 전달에 대한 그걸 그렇죠. 해본 적이 없어서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 누가 높은지 정확히 이게 서열을 정확히 알고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거죠. 이제 서열이 높은 사람한테 이제 그 높은 사람한테 아랫 사람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단어든. 그래서 차장님, 뭐 고종필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 자체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입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누가 높으니 서열 확인이 훨씬 더 원점입니다. 처음에 조직도를 줘요. 근데 잘 안 봐 이거를 왜 주는지 몰라 이거를 왜 주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그 차장님이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 차장님한테 어떤 과장님이 전달을 했어요. 어떤 얘기 전달하라고. 그러면은 보통 아이들은 둘 다 위에 사람이니까 차장님, 뭐 고종필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을 높인 거잖아요. 현재 네. 내가 대하는 사람은 차장님인데 그럼 차장님도 높기 때문에 높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아랫 사람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낮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장님, 고종필 과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님은 붙이는 거네요. 님은 그래도 그렇죠. 누구에게? 근데 이게 보통 고종필 과장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과장님을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그냥 고종필 과장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조직이 좁잖아요. 예. 좁으면은 이게 직급이 많이 안 벌어져요.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데는. 그러면은 제가 님자를 붙여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정답은 안 붙이는 게 맞죠. 네, 안 붙이는 게.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건 회사마다 조금씩 문화가 그래서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센스라는 게 센스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럼 예. 이걸 키우는 거는 선배들은 1,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잘 관찰하면 돼요. 이렇게. 사수들. 사수들이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그런 게 차장님한테 뭔가 보호할 게 없어요 전혀. 차장을 만나려면 제가 봐 3년 있어야 돼요. 3년은. 그럼 그동안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거 보고 있다가 따라하면 됩니다. 욕 먹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사연을 한번 만나보고 또 쌤들의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1년 차입니다. 거래처 손님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서로 인사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이제 서로 인사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군요. 나중에 선배한테 혼났습니다. 소개를 할 때도 지켜야 할 게 있는데 막무가내로 소개를 했다고요. 도대체 누구를 먼저 소개해야 하는 걸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맞죠. 신입사원들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일단 본인의 업무 때문에 같이 상사랑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이 소개하는 순서를 굉장히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사실 성인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일 어렵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준비를 해왔는데 여자에게 남자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를 어디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한 작가님이 여자에게 남자를 소개한다고 대본에 써있는데 이게 뭐 소개팅 같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게 소리 하시냐고. 그게 아니라 성별이 이렇게 성별 여자분에게 남자를 소개한 제가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네. 같이 왔잖아요. 그럼 제가 서현 MC에게 서현 씨 우리 고정필 강사님이에요. 네. 이렇게 여자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는 거고.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여기서. 네. 근데 내가 직급이 훨씬 높아. 어. 내가 대표야. 어. 여기 사원이야. 그럴 그거 어떻게 경우에는 보면? 직급이 높은 분을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급일 그럼 때. 그렇죠. 비슷비슷할 동급일 때, 동급 비슷할 성별이 때. 좀 다르냐? 오케이. 제대로 찝으셨군요. 그래서 나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네. 경우가 보통
우리나라 조직상에 남자분들이 상사할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많죠. 구조가. 동급일 경우에는. 동급일 경우죠. 네. 그다음 이 신입사원 그러니까 나의 본인의 업무로 상사와 같이 거래처에 방문할 경우에는요. 그 협력사에 그 상사에게 우리 대표님을 우리 나랑 같이 간 선배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네. 어디냐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되게 다른 거. 정리를 장소가 잘해 우리 주셨던 회사냐, 부분. 네, 그렇죠. 협력사냐. 또 하나 물어본 게 꿈이냐 왜냐. 이게 내가 봐봐요. 내가 대기업이에요. 네. 중소기업의 하청업체 갔어요. 그러면 소개를 어떻게 해야 대기업인지 돼?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갔다. 왜냐면 조직상에 대기업 한참이잖아요. 그래도 홈이 이점이 있죠. 홈이 있죠. 네, 홈이.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뭐가 답이다 이건 없는 것 같아. 뭐가 답이다 이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 방문을 한 거야. 손님 입장으로 방문을 하면 아무리 내가 너네한테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50억짜리 해줄게 이래도 방문은 손님으로서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궁금해서 진짜. 그래서 우리 회사로 왔을 경우에는 우리 상사에게 우리 거래처 대리님이신데요 이렇게 상사에게 먼저 소개를 하는 거죠. 요즘에 자, 이렇게 모시고 갈 날이 많아서 요즘에. 정리를 합시다. 네. 여자에게 남자를 소개한다. 그렇죠. 그리고 동급일 경우에. 협력사에 갔을 경우 협력사 상관없이. 사람에게 우리 상사를, 편의 상사를 네, 소개한다. 우리 회사로 협력사 사람이 왔을 경우 네. 우리 편 상사에게 협력사 사람을 소개한다. 홈그라운드 이점이군요. 홈그라운드 네. 홈그라운드. 자, 장소에 따라서 소개를 하는 걸로 저희가 정의를 네. 딱 내렸습니다. 정의 내렸으니까 네. 이제부터 궁금해하지 않는 걸로. 오늘 배가 아파서 말이 막 헛나와. 네, 아무튼. 오늘 네. 환자분들이랑 되게 네, 이야기를 하는 그러게요. 기분인데 네, 자 다음 너무 사연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저는 요즘 점심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음. 상사분이 챙겨준다고 같이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저를 데려가 주시는데 엄청 부담스러워요. 윗분을 앞에 두고 먹을 때마다 아주 부담스럽고 제가 제대로 식사 예절을 지키고 있는 건지 걱정도 되고요. 제 걱정거리 좀 덜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알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매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상사분과. 쉽지 않아. 근데 이게 안 친해지나 봐요. 매일. 쉽지 않아. 아니, 점점 하다 보면 좀 편해지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비슷한 나이 때. 근데 이거는 아주 막 어른 보통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보통 보통 이제 사원 대리들은 과장님을 안 모시고 가요. 짬밥 좀 되면은 예. 지네끼리 가. 예. 그럼 과장님 이렇게 보다가 밥 먹으러 가지 이렇게 좀 직급이 벌어지거든요. 과장님이나 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벌어져. 신입사원 왔으니까 나랑 밥 한번 해. 이렇게 해서 잘 데리고 가시거든요. 예. 그럼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른하고 밥 먹는 게 아빠밖에 없거든. 아빠랑 엄마랑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아유 우리 손주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챙겨주시고 다 챙겨주고. 예. 아유 야 물 떠다 줄까? 물 갖다 주고. 근데 딱 가니까 그 반대가 돼.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식사 매너를 지켜야 된다. 그럼 그렇죠. 식사 매너가 뭐냐 이거죠. 만약 밖에 나가기 싫어 너무 바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예. 자, 탕수육 시켰어요. 그럼 뭐가 오죠? 단무지. 단무지가 오잖아. 그럼 단무지를 누가 뱉겠냐 이거야. 그 껍질을. 제가 뵙게야죠. 그렇지. 근데 보통 아이들은 내 거 짜장면을 까. 아. 단무지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부장님이 너 단무지 안 먹니? 자, 단무지 안 먹는데요? 단무지 안 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땐 단무지를 벗겨라가 아니라 각자 음식을 시키고 또 뭐 탕수육이나 이렇게 그죠. 공동으로 먹는 그죠. 음식이 다 같이 먹는 있잖아요. 거. 그러니까 내 거보다 공동으로 그치. 먹는 걸 먼저 그렇지, 정리를 그렇지. 하고 그 다음에 내 걸 챙겨라 이런 정말 말씀하시는 소소한 게 거죠. 또 있어요. 단무지라고 하시면 정말 단무지부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네. 우리 보통 탕수육을 같이 시켜요. 네. 그러면 탕수육 우리 아이들은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애매하네요. 부먹 찍먹이에요? 이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싸움 안 날수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일단 두 분만 먼저 오픈을 하시죠. 저는 부먹이에요. 전 찍먹이에요. 찍먹? 그렇죠. 근데 봐봐. 남과 북이다. 이건 정말 어렵네요. 상사잖아. 근데 네. 나는 부먹이 좋아. 오자마자 부어 그냥 이렇게. 어...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열받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그런 걸 또 얄미워하시나요? 얄미워하죠. 나는 근데 부어서 안 어린 먹는데. 친구가 그래서 네. 그 센스라는 게 네. 여쭤보는 거죠. 네, 부어서 그쵸. 소스를 부을까요? 그럼 아니야 괜찮아 놔둬 이러면 놔두고 먹으면 돼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수저를 누가 놓죠? 신입이 놓는 게 그쵸. 더 예뻐 보이겠죠? 신입이 네. 놓죠. 네. 그럼 물은 누가 따라요? 물도 신입이 놓는 그렇죠. 게 네. 둘 다 어떻게 해요? 손을 빠르게 하면 돼요. 빠르게.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하면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부장님이 이렇게 너무 물 다 따르면서 시킨다. 이렇게 진짜 빠르게. 너무 다 불편하겠다. 시킨다. 그렇죠. 그다음에 식당에 앉는 자리는 어디인 것 같아요? 제일 안쪽 기댈 수 있는 곳이 상사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회식 자리에서는 문이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는 게 상석이에요. 네. 정면 그러니까 이렇게 회식을 쫙 하잖아요. 네. 쫙 하면은 사람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들어올 때 인사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딱 앉아 계세요, 상사님이. 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앉거든요. 중간에 들어오거나. 그래서 상석은 제일 보이는 정면이 상석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에요. 내 오른팔이니까. 그다음에 왼팔이에요. 이렇게 내가 1번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둘이 밥을 먹으러 가. 그래서 딱 봐서 그렇게 배웠어. 배웠잖아요, 그렇게. 자, 문희 보는 쪽 어디지? 엄청 불편한 자리에 앉혀. 상사를. 둘이 먹을 때 상관이 없어요, 그게. 둘이 먹을 때는 무조건 주문과 이 모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쵸. 용이한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깥 자리인 거야. 바깥 자리. 빠르게 그렇죠. 움직일 수 무조건, 있거나. 예. 그리고 만약 이모님이나 보통 식당은 의자가 바깥의 의자가 불편해요. 맞아요. 안에 의자가 편해.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매너를 어떻게 해? 여성분들은 안쪽에 안에 앉잖아. 그러니까 아유 죄송해요. 학생들 여자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그런 매너 정도 지키면 상사분들 정말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런 먹기 전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네. 마지막인데 먹기 전후 인사해요. 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안 하면 되게 얄미워요. 잘 먹겠습니다. 엄청 얄미워요. 특히 먹은 다음에 밥을 사줬어요. 네. 그럼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좋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줬구나. 뿌듯하거든. 근데 그냥 쌩 가. 대부분 쌩 가요, 진짜로. 먹을 때도 인사도 안 해. 먹을 때도 잘 잘 먹겠습니다. 먹을 때도 안 해. 맛있게 드세요도 안 해. 그렇구나. 이거는 근데 학생들이 아직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집에서 그래서- 편하게 그냥 먹을 때 인사 잘 안 하고 하니까 인사 지금 그런데 엄마 잘 먹었습니다. 이런 애가 누가 있어. 그럼 먹지. 기본적이지만 이제는 좀 지켜야 돼. 오늘 배웠으니까. 사회생활 하려면. 진짜 이거는 알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밥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식사 매너 일단 뭐 가장 먼저 함께 공용으로 먹는 음식부터 챙겨라. 그리고 수저나 물 같은 거는 내가 먼저 놓아드리기. 먹겠다, 네, 어떡해. 그리고 소화 되겠어? 아유. 아니 그래도 일단은 알 건 알고 건 알아야 되죠. 네, 알 건 알아야죠.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했고요. 또 식사 매너 관련해서 다른 사연도 도착했거든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사원인데 언제까지 밥을 얻어 먹어야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밥을 살 경우 함께 밥 먹은 모든 선배들까지 다 사야 하나요? 막내가 밥 산다고 하면 버릇없다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라는 사연이 와 있습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뭐 이제 사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니까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해서 먹지만 이게 계속 횟수가 이어가다 보면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번 예의상이라도 하는 게 예쁨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자, 이건 뭐 답이 웬만큼 좀 있으니까 우선은 식대가 포함돼서 나오는 쪽은 각자 내는 게 맞아요. 월급에. 근데 식대가 안 식대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를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건 네. 자기가 내는 게 맞아요. 예. 대부분 포함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식권을 주기 때문에 내면 돼. 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조그만 회사들이야. 저희 같이 이제 작은 회사들.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제가 살 수밖에 없죠. 네. 살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누가 대표님 오늘 제가 살게요. 그러면 걔가 미워 보일까요? 이뻐 보일까요? 예뻐 보이죠. 무조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기업이 크다. 그러면은 눈치를 잘 보고 한 달 정도는 얻어 먹어요. 한 달 뒤에는 한 번은 사 무조건. 내가 대표님 내가 첫 월급을 탔으니 제가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점심은 얼마나 이뻐. 많이 맺히셨나 봐요. 전 솔직히 저희 학교가 선배들이 다 주변에서, 사줘요. 밥을 네. 밥을 다 사주는 그 네. 문화예요. 그래서 1학년들은 이렇게 다이어리를 들고 돌아다녀요. 선배님 저희 식사요. 그러면 1년 동안 밥을 밥값을 한 번도 안 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제가 다 샀어요 그냥 1학 때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얻어먹는 거를 밥을. 유일하게 얻어먹는 게 강쌤한테 제가 자주 얻어먹어요. 부자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선배들한테 이렇게 몇 번 얻어 먹지만 그게 한 달까지도 전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먹다 보면. 그래서 한 번 밥을 사주시면 제가 이제 끝나고 뭐 커피. 커피나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좀 부담을 하면 요즘은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너무 비싸 커피. 야, 네, 그러다 진짜 비싸긴 보니까 하더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내도 선배도 그냥 기분 좋게 드시고 그냥 센스 같지 않나요?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더치페이를 하지 않으면 뭐 누가 한 번 사면 내가 한 번 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밥 살게요. 한 달 지나서 밥 살게요 해도 누가 맞아요, 그래 맞아요. 네가 사라 이러겠어요. 말이라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네, 예쁘니까. 이거라도 좀 한번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하면 참 예뻐 센스 있는 보인다. 거죠. 네, 예뻐 보인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또 뭐 회사 내 식사 매너 이것만 지켜도 사랑받을 수 있다. 또 추가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승우 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 회사에 있는 우리 석진이 우리 특성화고 전문 기자 씨. 석진이 네. 석진아 보고 있지? 지금 보고 있. 나한테 항상 강 대표님 오늘 방송 화이팅입니다 문자 보내주는데 우리 애청자입니다. 네. 예. 우리 석진이가 잘하는 거예요. 딱 밥 먹을 때 선배님들의 물을 봐. 물을 봐요. 물을. 딱 어느 정도 먹다가 물을 딱 보고 물이 부족하다. 물을 바로 따라드려. 그래서 내 컵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래서 맞겠네요. 우리는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부족하면 또 떠다 주고. 근데 너무 불편하다. 그냥 처음에 한 번
번만 이렇게 하고 네. 좀 편하게 먹을 수도 근데 있잖아요. 이게 봐봐요. 이게 석진 씨 상사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석진아 위로해 주신다. 야, 좋겠다. 야, 아무튼 이게 상사를 사랑하면 그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상사와 연애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좀 그런 거시기한가 이게? 네. 단어가 좀 그런데. 연애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성적이 아니라 응, 되게 존경, 뭔가 존경. 존경 존중, 이런 마음이 존경. 있으면요. 이게 할 수밖에 없대요. 전 고쌤을 되게 존중하거든요. 네. 되게 존경까지는 아닌데 존중해요. 존중하죠. 네, 네, 네. 그러면 이분한테 뭐 해주는 게 너무 안 아까운 거야. 밥 사주는 것도 안 아깝고 물 따라주는 것도 안 아깝고 네. 콜라 따주는 것도 안 아깝고 콜라 잘 따줘요. 되게. 콜라 엄청 잘 따주거든요. 제가 손톱 까질까 봐. 그래서 아무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상사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민망해 이런 것들이. 맞아. 네. 석진아 잘하고 저희가 있다. 근데 진짜 그냥 예의를 지키는 선까지만 하죠. 너무 사랑하라까지는 솔직히 사랑은 좀 그렇죠. 존중. 너무 네. 과하잖아요. 네, 정말 사랑은 예의 있게 예, 존중하는 것까지로 저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출근할 때마다 상사분이랑 만나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느 쪽에 서야 되나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앞에 서서 인사하려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가 맞는 걸까요? 이건 좀 귀여운 사연인데 사실 이런 사소한 것도 계속 겹치다 보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건 또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두 개 질문이 다 그냥 연결된 게 엘리베이터 매너네요. 네. 엘리베이터 매너. 엘리베이터 매너는 답이 있죠. 자, 유리문을 열었어요. 유리문 열면 엘리베이터가 한 10m 앞에 있어요. 네. 이걸 유리문을 누가 열어요? 유리문? 유리문으로. 들어갈 때 현관문. 입구? 현관 유리문을. 출입문. 예, 누가 열어? 내가 알죠. 내가 열어야지. 예. 그렇죠? 현관문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가 열어? 내가 눌러야지. 예. 먼저 갔으니까.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빠르게 걸어가서. 뛰면 없어 보이니까. 빠르게 걸어가서 버튼을 눌러. 그럼 누가 타죠? 상사분이 타겠죠. 상사분 제가 타죠. 타고, 네. 타고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구조상 잡고 있다가 돌잖아요. 타고 돌면은 버튼이 어디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예. 거기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크거나 좁은 것도 달라요. 내릴 때 누가 먼저 내려요? 상사분이 상사님. 먼저 내려야죠. 엘리베이터 좁아. 완전 좁아요? 좁아. 그럼 내가 먼저 그럼 내려서 내려서 잡고 있어요. 아까 누르고 있어요. 잡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선정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매너라는 거는 기본적인 뭐냐? 상대방이 편하게. 그죠, 편하게 해주면 그게 매너인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탈 때는 자 보세요, 문을 열었잖아. 이게 왜 약간 빨리 걸어다니면은 문을 열잖아요. 그 문을 이렇게 열고 자기 가 그냥 문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예. 대부분 다. 그럼 예. 대표님이나 이렇게 들어오시거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빠릿빠릿해야 매너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저희 부장님 같은 경우는 먼저 누르시고 내려 이렇게 하시거든요. 좀 더 저희들 빠르게 먼저 하라고. 내리라고. 좀 더 빠르게 하라고. 예. 좀 더 빠르게. 아, 제가 늦었어요. 느려서 그래. 아니 매번 그렇게 하죠. 좀더 빠르게 내려 해야지. 먼저 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거기서 아닙니다. 저희가 누르겠습니다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느리게 누르는 거지. 미리 내려. 빠르게 가야지. 빠르게. 그때 제가 밑에 있게 공 하면 떠서. 돼요. 아니 이건 부장님 한 케이스 박자 아닙니까? 느린 거야. 밑에 있게 하면 돼요. 에이 이번 게임 놓쳤네. 이렇게 밑에 있게 하면 된다니까. 다음에 그리고 제가 내가 할게요. 보기에는 그런 이렇게 애교는 하면 없어. 된다니까? 그런 그런 애교는 없는 것 같아. 전혀. 키우면 됩니다. 네, 제가 없는 애교가 거. 없는 걸로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사 1년 차 회사에서도 제일 막내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처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회의 준비를 할 때도 막내인 제가 손님 접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차를 내어드리거나 안내를 할 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는데 손님을 접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에 손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 좀 정리정돈을 하고 또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이런 걸 다 이제 막내 신입사원이 네.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글쎄요. 또 뭐 주의해야 될 매너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거 칭찬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제가 정말로 병역 특례할 때 회사를 군대 대신 회사 다닐 때야. 그때 제가 맥심 커피 믹스를 타는 거에 진짜 신이었어요, 제가. 진짜요? 근데 그냥 종이컵이 아니라 아시죠? 뜨거운 거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컵 손잡이 끼는 거. 컵홀더. 그게 이 손잡이가 일단 차를 내어 드릴 때는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일단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차를 내어 드릴 때는 누구 먼저 드려야 될까요? 손님을 먼저 손님 내어 드려요. 먼저 손님 드려야죠.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급이 있다. 그러면 손님 중에 높은 분 먼저 내어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상사님 중에 높으신 분들 그분들대로 순서대로 놓아 드리는 건데 이거 놓아 드릴 때도 그 손잡이가 손님들 웬만하면 다 오른손잡이가 많으시니까 그렇죠. 손잡이가 오른손 있는 쪽에 그렇다고 또 이거 그냥 컵만 내려놓으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하죠? 쟁반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접시 같은 게 네. 접시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있을 경우에는 접시까지 다 마련을 해서 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좋고 그다음에 치울 때도 제가 찾아봤는데 치울 때도 이게 순서가 있대요. 오. 치울 때도 네. 치울 때도 손님들이 계신다. 네. 그럼 손님 거 먼저 이렇게 내어놓는 게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져가는 게 네. 그게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손님 걸 먼저 갖고 네, 오는. 먼저 가져간다. 어. 이게
순서라고 하니까요. 잘 지켜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알려준 건 손님을 상대하거나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알아야 될 매너를 알아봤는데요. 자, 업무적인 면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센스, 직장 매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이거 실수를 꽤 했어요. 이 중국에다가 팩스를 보내거나 막 이런 다른 업체에 팩스를 보내는 건데 팩스를 보내라고 상사가 시켰으면 그 팩스가 잘 갔는지 안 갔는지를 전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예. 되게 중요한 팩스인데 예를 들어서 나 이게 헷갈렸던 게 02, 뭐 555에 55야. 근데 이게 서울인데 02를 붙여야 되냐 안 붙여도 되냐 같은 서울이니까 예.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지금도 헷갈리긴 해. 팩스 안 보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전화를 확인 전에 반드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선배가 야 승구야 일로 와봐 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첩이랑 펜을 들고 반드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선배가 뭐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업무 지시할 때 다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 메모지 같은 걸 반드시 신입 사원이라면 들고 가는 거. 업무 아니면 노트가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것도 안 돼요? 그렇다. 스마트폰에 이 터치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좀 모양이 좀 그래요, 그거는. 모양이 솔직히 좀 그래요. 아, 스마트폰으로 네, 기록하는 스마트폰은 건? 오. 이게 꺼냈을 때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아니 항상 당장 보면. 시키는데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 오는 긴박한 거예요? 상황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노트가 좋아요. 이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수기로 네, 해라. 그다음 업무 일지 있잖아요. 업무 일지는 안 시켜도 꼭 작성을 하세요. 이 업무 일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할 때 히스토리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후배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했더라? 이런 걸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업무 일지 쓰고 마지막으로 회의록. 이 회사마다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굳이 야 막내야 네가 회의록 써 이런 말을 안 해도 본인이 그냥 회의록 양식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 회의 내용이 뭔지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이 회의록을 작성을 하면요. 그 업무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회의하다가 몰랐던 용어가 나왔다? 뭐 상사에게 이 회의 때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물어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물어보는 네.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 센스 지켜주면 좋을 것 항상 좀 뭐가 됐든 기록을 하는 습관, 그리고 또 확인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저는 직업 특성상 출장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상사분과 같이 출장을 떠나야 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아휴, 예. 친구와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출장 가는 길 내내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상사와 함께 출장을 갈 때 뭘 조심하면 서로 편하게 출장 갈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뭐 벌써 사연만 봐도 정말 땀나죠? 정말 길이 멀게 느껴지겠다. 이건 경기도만 가도 거의 뭐 부산 가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센스가 필요할까요, 승구쌤? 일단 우리 석진이가 많이 했던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석진아 오늘 출연료 줘야겠다, 야, 너 오늘. 자, 우리 석진이가 했던 건데요. 자, 보고 일단 있는 거죠, 지금? 석진이 보고 있어요. 아, 애청자예요. 자, 그래서 일단 석진이가 이건 석진이가 안 했던 실수인데 이건 좀 간혹가다 상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 타야 돼요? 옆자리에 타야죠. 조수석에 타야 되죠? 뒷문을 열어 얘가 갑자기 뒷문을 누가 타는 거예요 보통? 나보다 상사 뭐 회장님이 타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학생이 많아. 뒷문을 팍 열더니 여학생이. 응, 가시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뒷문을 열고 타면 안 되고 반드시 타야 돼. 그러면은 상사가 운전을 해요. 그럼 누가 먼저 타야 될까요 차에? 상사가 먼저 타고 상사가 그다음 먼저 내가 타는 타고, 거죠. 예. 네가 먼저 추워. 추우니까 빨리 타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타야 되는 거고요. 석진 씨 왜 그랬어요? 아니, 석진이는 안 그랬어요. 우리 석진이는 안 했어 이거. 어디서 나도 왜냐면 우리 석진이는 안 그랬어요. 자리만 뒤에 타고. 예, 자리만 사장님 자리. 석진아 미안하다. 자, 그다음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보다 먼저 내려야 돼요 차에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 추우니까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 내릴 때 동시에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내려서 뒤에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님 네, 가방이라던가 내려서 가방 같은 거 미리 들고 서 있는 센스 예. 이런 거 보여주면 좋고요. 그다음 졸지 마라. 이게 우리 석진이 차 운전하고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잘 졸지. 이렇게 하더니 많이 왔네요. 석진아 미안하다. 오늘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 핸드폰을 그냥 상사는 운전해. 와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하고 이러면요. 얘기를 돼요 다 이렇게? 운전하는? 네? 얘기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석진이 내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자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요 상사가 되게 좀 불편합니다. 아무리 그쵸. 야 괜찮아 쉬고 있어. 계속 핸드폰 말을 걸어야죠.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 피곤한데 운전하는 사람은. 전화 예절도 있어요. 전화가 와.
그냥 여보세요? 엄마 왜? 이게 반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배한테 말해야 돼요. 선배님 죄송한데 어머니 전화인데 잠깐 받아도 될까요? 그쵸. 그리고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아요. 네. 회사 전화 아니면은 받지 마. 그 나중에 내려서 나중에 해도 되는 상관없는 진짜 급하면 전화 500통 계속 온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받지 말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선배랑 같이 출장 가면 정말 어색하거든요. 이거는. 그쵸. 너무 장인어른이랑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요? 불편해? 아니 편해요. 나 진심이 나왔는데 잠깐. 엄청 계시죠? 편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출장 가기 전날 혹은 가기 몇 시간 전에 인터넷을 찾아봐. 그래서 대화를 이끌어낼 만한 주제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축구면 축구. 아 그럼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감을 많이 그렇죠.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가 선배가 됐든. 야구의 누구 팬이다. 야구를 내가 몰라. 그러면 선배님 예를 들어서 이승엽 선수가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잘했던 분인가요? 그럼 또 막 내가 이걸 잘 아니까 막 네, 설명하면서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점수에 도착할 수 상사가 우리 그냥 조용히 가자 이러면 어떡해?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너 피곤하니까 잘 어제 야근했으니까 뭐 쉬어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옆에서 자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예, 특히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자거나 하는 건 예의가 아니고 뭐 이건 팁이지만 좀 자지 않고 뭐 블루투스 같은 걸로 요즘은 이제 자동차 연결이 되니까 노래를 튼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이야기거리 정말 국민 MC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야기거리를 잔뜩 갖고 가거나 아니면 뭐 간식 같은 거 진짜 조그만한 거라도 이렇게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하나 정리할게요. 정리. 이거 안 그래. 석진이 이대로 가면은 이제 그냥 묻히니까 우리 석진이 이제 안 그럽니다. 엄청 잘하니까. 석진은 잘하고 있어. 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또 함께 출장 갈 때 알아야 될 센스 어떤 게 있을까요, 보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강의를 긴 출장을 많이 가요. 막 지방으로 많이 가요. 네. 멀리 막 예. 300km 막. 그럼 휴게소로 한 3-4군데 들려요. 예. 밥을 먹겠죠? 예. 밥을 먹어서 뭐 마셔야 돼요? 커피. 커피 누가 사야 되죠? 이제 밥을 선배가 사면 그쵸. 커피 정도는 이제 후배가 사면 더 예뻐 센스가 보이겠죠. 있네. 그렇죠. 아, 그런데 보통 출장 카드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조그마한 회사는 없어요. 내 카드다. 네. 다 내 카드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뭐 거만 지켜주면 그런 간식 이쁘죠? 같은 거 조그만하게 그렇지. 이거 얼마 한다고 잠 물. 깨지 않게 네, 껌 하나 껌이라도 그냥. 한 네, 통. 껌 한 통 그게 그냥. 사실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석진이 잘해요? 우리 석진이는 바카스도 사줘요. 엄청납니다. 성장했어. 네, 오늘 너 이야기해 주신 성장했네. 비즈니스 매너 중에서 네, 네. 이건 뭐 제일 중요하다. 이거 꼭 한 가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마디만 짧게 들어본다면 승무쌤 어떤 말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많긴 한데 저는 일단 업무 시간 중에 하는 건데요. 이 업무 일지 작성하는 거. 업무 일지. 기록을 하는 거. 기록한 업무 일지. 이거는 실수를 지난주에도 아마 이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업무 일지 신입사원이라면 업무 일지를 좀 작성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서 선배님들한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출장 갈 때 이 업무 이야기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업무 일지 작성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직장에서 사랑받는 비즈니스 매너들,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직장인이라면 꼭 한번 알아두시고 또 유용하게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특성화고의 숨은 이야기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